서울의 존경받는 비뇨기과 의사인 박민호 박사의 진료소에서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는 진료 노트에서 걱정스러운 패턴을 발견했다. 42세의 나이에 20년 동안 의학에 헌신해온 그는 특히 점점 더 젊은 남성 환자들 사이에서 전립선 비대증 BPH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그의 진료소는 그 월요일에 특히 분주했다. 박민호 박사님 다음 환자가 이미 대기실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의 비서로 일해온 수진이 인터폰으로 알렸다. 45세의 지훈 씨입니다. 첫 진료입니다. 박민호 박사는 흰 가운을 정돈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또 다른 진료를 준비하며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불편해 보이며 신경질적으로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훈 씨. 앉아주세요. 에두아르도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며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몇 달째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여러 번 깨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미노파르킨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인지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전자차트에 기록을 하면서 그는 이번 주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40대 기업인 환자가 5번째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혼 씨, 정확히 언제 처음으로 이러한 증상을 느끼셨나요? 미노파르킨 꼼꼼한 임상 조사를 시작하며 물었다. 대략 6개월 전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 건 지호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말을 멈췄다. 제 아내가 고집을 부려서요. 그녀는 내가 더 짜증을 내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 진료와 이어진 긴 대화 중에 민호 박사는 지훈이 최근에 많은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활동이 적은 생활 습관, 불규칙한 식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비뇨기과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료가 끝나고 혼자 진료실에 앉아 민호 박사는 점차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숫자는 놀라웠다. 그의 병원에서 최근 2년간 40대에서 50대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40% 증가한 것이다. 그날 밤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민호 박사는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발코니에 앉아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그는 아이패드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은 그에게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조사하고 더 중요하게는 예방해야 할 사회적 행동적 현상이었다. 당신의 전화가 울려 생각을 방해했다. 그것은 당신의 동생인 제호였는데 그 역시 의사지만 일반의였다. 어이, 동생 잘 지내? 오늘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 거야. 제호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인 3명의 환자가 모두 요로 증상을 보였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민호백 독터 미노파르킨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제호,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저는 진료 중에 우려스러운 패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미노파르킨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연결고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은 그가 많은 남성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직면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및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의 패러다임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메모를 정리하면서 미노파르킨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장벽에도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전은 거대할 것이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의학은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그 원칙을 더 큰 규모로 적용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미노파르킨 강남에 있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근처 카페에서 제호를 만났다. 둘은 모두 그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곳이었다. 그 장소는 그들이 꿈과 이상을 나누며 한국 의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야기하던 수련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몇
년이 지난 후 그들은 그 젊은 시절의 이상이 여전히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곧 알게 될 참이었다. 민호, 너는 믿지 못할 거야. 재호가 불안하게 커피를 저으면서 말을 시작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후 나는 몇 가지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 최근 몇 달 동안 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이 직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남성들이라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호,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도 전립선, 비대증 HPV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호는 얼어붙었고 커피잔은 공중에 멈춰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항상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가족 모임 중에도 여러 번 가고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더군요. 민호 파크 박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의사로서 이런 증상을 알아챘어야 했죠. 이어지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재호는 눈을 내리까르며 마침내 고백했다. 몇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불편함이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가장 나쁜 환자라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조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환자들이 그렇게 하길 기대할 수 있겠어요?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재호는 마침내 자신의 증상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 만남 동안 민호의 마음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회계, 남성 건강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초기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전체론적 접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학적 지식과 웰빙 실천, 특정 운동, 영양 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들이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민호 파크는 재호를 동맹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의로서 그의 형은 건강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의학 전문 분야와의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 파크는 연구와 통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현대 생활 방식, 좌식 생활, 불균형한 식습관, 만성 스트레스과 전립선 문제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료실에서 그는 미묘한 변화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자들을 위해 생활 방식, 스트레스 수준, 식습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여 환자들이 자신의 걱정을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몇몇 진료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재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진료 예약했어.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해. 그 간단한 메시지는 민호 파크에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낙인을 극복하고 치료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면 다른 남성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호 박 박사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다른 의사들은 환자들이 남성 건강 문제를 더욱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그의 진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박 박사님, 특히 바쁜 하루가 끝날 무렵 그의 비서인 수진이 불렀습니다. 다른 의사들로부터 더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환자들이 당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호 박 박사의 첫 번째 남성 건강 강연은 한국의학협회에 가득 찬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초기의 긴장감은 그가 재호가 첫 번째 줄에 앉아 조용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양한 비뇨기과 동료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민호팍 박사는 마이크를 조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성 건강의 중요한 변화를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스크린에 비추어진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전립선비대증 HPV 사례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대 생활 방식과의 상관관계, 치료를 늦게 찾는 것에 대한 통계 등. 그러나 청중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민호팍 박사가 수집한 익명의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는 43살이고 그저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한 증언이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2년이 걸렸고 결국 도움을 청했을 때 더 빨리 행동했다면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 중에 민호는 청중 속 여러 얼굴에서 공감의 표정을 알아챘다. 의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의 관찰이 다른 전문가들의 경험과 공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민호가 발표의 핵심으로 접어들며 말을 이어갔다. 남성 건강을 접근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건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견이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그에게 다가왔다. 존경받는 내분비학자인 승호 킴 박사는 특히 강조하며 말했다. 민호, 당신은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 호르몬 문제와 전립선 문제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관찰해왔습니다. 이벤트 후 승호 킴과의 대화는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들은 비뇨기과, 내분비학, 영양학, 심리학을 통합한 다학제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몸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라고 승호 킴이 설명했다. 전립선만 따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호팍은 자신의 임상 실습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 그룹을 만들며 더 포괄적인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의 진료소는 통합 남성 건강을 위한 창고, 센터로 변모했다. 어느 날 팀 회의 중에 소진이 한 묶음의 편지와 이메일을 가져왔다. 박 박사님, 민호박 선생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새로운 접근 방식에 감사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중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이 있었다. 45세의 한 경영인이 그의 첫 지원 그룹에 참여한 내용이었다. 박 선생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정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남성들도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환자이자 의사로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호는 자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호박 선생님, 그가 주간 모임 중에 말했다. 생활 방식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민호박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전문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의학 잡지들은 기사를 요청했고 학회들은 그를 간견자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동기부여한 것은 매일 그의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변화들이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 기술 회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남성 건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 앱은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일상 습관을 기록하고 맞춤형 지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 의학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Dr. 민호팍이 말했습니다. 남성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두려움, 불안, 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Dr. 민호팍이 구상한 통합 남성 건강센터는 마침내 명동 지역의 현대적인 건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편안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으며 같은 지붕 아래 다양한 의학 전문 분야를 모아놓았습니다. 비뇨기과, 내분비학, 영양학, 골반 물리치료,
그리고 심리 지원.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의료센터가 아닙니다. 개관식에서 덕터 민호 파키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변화의 공간으로 모든 남성이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달 운영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진료를 넘어선 치료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혁신 중 하나는 통합 남성 건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상담과 웰빙 실천을 결합했습니다. 환자들은 적응형 요가, 명상, 골반 근육 강화를 위한 특수 운동에 참여했으며 맞춤형 영양 지도를 받았습니다. 박민호 박사님, 센터의 영양사인 이혜진이 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겸증 식단으로 인상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몇 주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 간의 통합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해 보였던 사례들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센터의 성공은 국제 의료계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자신의 작업 방향을 더욱 바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비뇨기학 학회에서 자신의 결과를 발표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과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라고 초대장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민호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임상 관찰로 시작된 것이 남성 건강 문화 변화의 움직임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제호,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프로그램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된 그는 자신의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실천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민호 파크 박사님. 그는 점심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에 관한 간견에 줄을 서서 참석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센터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증가하는 수요는 확장을 요구했고 민호 파크 박사님은 진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방법론을 공유했습니다. 비결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육 중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건강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50세에 성공한 사업가인 한 환자로 그는 수년 동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3개월 후 그는 지원 그룹 중 하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약점의 표시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민호박의 업적은 센터의 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한 예방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들은 그의 접근 방식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팀 회의에서 승호 김 박사가 언급했듯이 남성 건강에 대한 진정한 혁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도쿄 여행 전날 센터에서는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자, 가족 및 직원들이 변화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곳은 감동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쿄의 강당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고 민호 박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초기의 긴장감은 국제 청중의 집중된 얼굴을 보며 목적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는 서울의 남성건강센터에서 얻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민호 박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의학 통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인상적인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70% 감소했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발표 중에 민호 박 박사는 여러 의사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에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존경받는 비뇨기과 전문의인 Dr. 히로시 타나카는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Dr. Park, 당신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 건강을 치료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간견이 끝난 후 민호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동료들로부터 둘러싸였고 모두 자신들의 클리닉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제안은 개발도상국으로 이 모델을 확장하려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호는 제호로부터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네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동안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더라. 그 소식은 놀라웠다. 국제적인 인정으로 인해 남한 당국은 서울에서 진행된 작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학회의 강연과 워크숍 사이에서 민호 파크는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각 만남은 남성 건강이 다른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측면을 드러냈다. 정말 흥미롭다. 그는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어떤 도전들은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이야.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일본 의사가 이 프로그램이 자국에서 증가하는 남성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유했을 때였다. 당신의 접근법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감정적, 사회적 측면도 다루고 있어요. 동료가 말했다. 학회 마지막 날, 민호 파크는 남성 건강의 통합적 치료를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제위원회를 이끌도록 초청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한국 의사에게는 전례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귀국 비행 중 민호 파크는 자신의 여정이 진료실에서의 단순한 관찰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전 세계 동료들로부터 파트너십과 교류에 관심을 보이는 메시지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팀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세 대학의 대표들이 그의 프로그램을 의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자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파크 박사님, 영양사 예진 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통합, 접근법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그것이 의학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 파크는 지치긴 했지만 성취감을 느끼며 우편물 속에서 특별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환자인 지호온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쿄에서 스트리밍으로 진행하신 강연을 봤어요. 선생님이 제 삶을 바꿔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성들의 삶도 바꾸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는 민호 파크에게 자신의 작업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와 국제적인 인정은 중요했지만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야말로 그의 사명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컨퍼런스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남성통합건강센터는 사우스 코리아 전역에 5개의 지점을 둔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통합 남성 프로그램은 이제 비뇨기과 문제의 치료와 예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여러 과학 출판물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호 파크 센터의 메인 강당에서 인기 있는 그룹 미팅을 또 한 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전에는 충분했지만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참가자 수를 겨우 수용할 정도였다.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계층의 남자들이 경험을 나누며 건강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에두아르도가 그룹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이야. 그는 참가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제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제호는 습관의 변화와 금기의 깨뜨림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살아있는 예시였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진화했다. 통합 의료 치료 외에도 이제는 건강한 요리 워크숍, 적응형 운동 세션,
심지어는 경험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환자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었다. 박민호 박사님, 프로그램의 가장 오래된 참가자 중 한 명인 55세의 기업가가 말했다. 저희가 박사님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룹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전국 각지의 환자와 가족들이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다. 이미지들은 남성들이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비디오에서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은 센터의 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 사이에서 결근율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 요구에 대해 더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국민건강보험공사 NHIS와 맺어졌습니다. 민호 박사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기본 보건 단위에서 구현되도록 적응되어 더 많은 인구에게 통합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점은 민호 박사가 한 건강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세대의 남성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남성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었던 방치의 고리를 끊고 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 앱은 이제 3번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며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 앱을 통해 남성 건강 패턴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우려되는 경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어느 오후 민호 박사는 진료실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환자인 지훈이 청소년 아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제 아들을 첫 예방 진료를 받으러 데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순간은 민호 박사가 항상 이루고자 꿈꿔왔던 것을 완벽하게 상징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의 변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 인식,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합남성건강센터는 단순한 클리닉을 넘어 문화적 변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 찾아와 그 지식을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가져갔습니다. 민호 박사가 개발한 모델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응되고 구현되면서도 항상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치료의 본질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프로그램 2주년 기념식에서 민호 박사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의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 건강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지혜와 힘의 표시가 되는 문화를 말이죠.